안녕하세요. 네,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증시가 좀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러지만 네, 아무리 좀 막혀 있는 시장이다 할지라도 갈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걸리지만 저는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 세 자리 상승의 종목들 상당히 좀, 네, 그래도 올해 안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미국의 첨단 공급망에 맞춰가지고 보면, 2000년지부터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군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네,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시장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는 또 주도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관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공부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유진테크도 또 연결해서 좀 알려드리고 했는데요. 이제 급등이 나왔죠. 한 6% 정도. 두산 테스나는 지금 뭐 100%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 뭐 2000년 에코프로 부터 해서 보면, 예, 최근 뭐 반도체 AI 관련주들 상당히 이제 소개도 많이 해드리는 에이오테크스, 에로티베큐, STI,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그리고 현대 오토모빌까지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반도체 AI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름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앞으로 있어서 이제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 보고 있습니다. 세 자리 종목들이 순서대로 계속 넘쳐날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관련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관련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진테크가 한 46% 정도 이제 급등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라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거의 80%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이 점을 보면 충분히, 그동안 2차전지 또 로봇주들, 또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반도체까지 연결해 드렸는데, 아직 관심 있게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음, 예,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프로모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서비스는 지금, 네, 주식창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한국경제TV에서는 이제 와우넷 서비스, 주식창 앱 서비스 통해서 네, 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제 주식창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하는. 함께 만약 관심 있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기결제 관련해서 25만 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결제는 이제 매월 같은 날짜에 25만 원이 결제된 정기결제 서비스고요. 나중에 이제 가격 인상되어도 이 가격으로 연결해서 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도 또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네, 27일 날 또 문자로 발송해 드리니까요.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정 뭐 바쁘시거나 뭐 직장인분들, 네, 또 뭐 자영업 하신 분들, 네, 바쁘신 분들 문자로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전화번호 1668-4735.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세 자리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좀 엄선해가지고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음, 단타 스타일은 아니고요. 단기 중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프로모션 관련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뭐 관련해서 이런 뭐 방송에서도 상당히 좋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자리의 흐름들 계속 일타 적중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뭐 유니캐스트부터 지난번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 130분까지 올라왔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알테오제는 최근에 또 한번 네, 방송에 소개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 관련해서 여기 부분에서 한번 소개해왔는데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수렴하고 있었죠. 그래서 수렴하고 나서 네, 46,000원 아래 쪽에서 네, 거의 72,000도가 급등이 나왔는데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봤고요. 또 그 유진테크 쪽은 이제 한번 네,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죠. 수렴하고 나서 네, 이평 수렴하고 나서 지금 급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네,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에 있어서는 네, 더 이상 더 갈 수도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D램 쪽도 그렇고 우리가 뭐 HBM, AI 반도체 HBM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연결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또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 후속주들이죠. 네. 그 대부분 이제 저점에서 많이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STI 같은 경우도 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다 12,000원과 13,000원 사이 어떤 수렴하고 있죠. 수렴 패턴들.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은 수렴하고 있을 때는 많은 거래가 없죠.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뭐 일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뭐냐면 남들이 찾지 않았을 때 핵심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겠죠. 거래 실리면 나갈 때는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운좋게 끌고 갈 수 있지만 올라가는 가격이 꺾이는 종목이 태반이죠. 그래서 수립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S사에도 제가 저점을 계속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거의 지금 정말 20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현대오토바 어떻습니까? 현대오토바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면서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체크해드리고 이 자리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루고 나서 이렇게 보면 상승 보였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렴 패턴 자리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좀 발굴할 수 있구나. 급등주 따라가지 않더라도 저는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죠. 수렴하는 패턴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 그 FMC 이번 주는 제 가장 큰 이벤트로 보면 이제 FMC 회의가 있고 일정이 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FMC 관련돼서 결과적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21일이 우리 시각에 새벽 3시 정도 발표됩니다. 21일 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시장은 이제 관망하면서 예주적에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주간 테마로 보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21일부터 22일 날 청약이 있습니다. 공모 청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청약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에서 한번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유가 때문에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점 아까 방금 확인했더니 거의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흐름 보이고 있는가 이 정도 흐름 보이는 것 같습니다. 4.3 정도요. 좀 이제 부담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좀 부담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유가가 91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는 이제 93불까지 11월 달까지는 93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찍고 꺾어준다면은 조금 더 완화된 흐름들이 좀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완화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감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 감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최근 이제 생산자 물가도 일정 부분 좀 올라온 모습 보였었고요. CPI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3.2에서 3.7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근데 유가는 워낙 변동수 크기 때문에 이걸 제한 근원 물가, 유가하고 에너지는 또 언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보니까 그래도 6.6에서 보면 그래도 4.3까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부분만 빼고 보면 하향 흐름들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근원 물가에서 가장 차지하는 게 뭐가 크냐면 이제 주거비 쪽이 큽니다. 주거비를 우리가 이제 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이제 단기 계약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빠지지 않았다가 이제 최근 집값 빠지니까 네, 주거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준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그 데이터고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부분하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포함하죠. 네, 그래서 근원 물가가 이렇게 좀 이제 하향 흐름도 보이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유가 때문에 반등했는데 유가가 그래도 어느 저점에서 꺾이면은 조금 더 시장은 좀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FOMC를 보는 거는 금리 동결이 이제 예상되고 11월, 12월도 금리 부분에서 이제 인상보다는 거의 이제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좀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건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점도표, 점도표상에서 금리 목표치를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금리 목표치를요. 그래서 5.6까지 작년 6월 달에 상향을 시켜놨죠. 전도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전도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요. 큰 이상 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좋겠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5.9만 하게 되면 좀 혼란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FOMC는 동결이 확실시 되니까요. 음,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금리를 1% 정도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6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는 1.1 내려가지고 3.4로 금리를 내릴 예정이 있습니다. 좀더 연준의 의원들은 이 변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아까 유가 같은 쪽이 빠지게 되면 다시 빠지면 어느 순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주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요.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포인트인데요. 빠르면 2개월이 있었던 적도 있고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이라든지 해서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게 이전에 이제 그 연준의 정책을 경험상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이번 FOMC는 전도표가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유가만 잘 조정해 준다면 그러면 뭐 지금리도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 시장이 다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 또 뭐 2000주도 아주 쉬어가고 있고 또 자동차도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최근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추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이 좀 반등하고 있고 일부 테마주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최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메모리 가격 20% 인상 소식도 있었고요. 이제 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뒤따라가는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좀 나올 걸 보고 있고요. 여기 하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에서 그래도 스팟 가격들 이제 현물가 쪽으로 봐야 되겠죠. 2년 만에 온 상승 사이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DDR5 제품들이 좀 더 이제 빨리 올라가고 있고 신제품들이죠. DDR5, DDR4 제품도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부터 해서 조금씩 좀 바닥을 2분기 때부터 찍거나 돌아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은 이제 내년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때문에 의미 있는 흐름들 좀 뭐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었고요. 이런 부분하고 삼성전자가 중국 핸드폰 기업들에게 메모리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좀 받아들여졌고요. 고객사들의 이제 재고가 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핸드폰부터 네, 시장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 본격화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뭐 관련해서 재고가 줄어들고 아까 DDR5 제품들이 가격이 반등하고 있죠. 신제품들은 대부분 DDR5 쪽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 지금 고제품 DDR4보다는요. 그래서 DDR5는 네, 생산이 한정돼 있죠. 증설을 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원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증설로 연결되는 점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DDR5 관련주 한번 올라가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이제 침투해 가게 되면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선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DDR5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뭐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웨이퍼상에서 이걸 절단하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가 후공정 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잘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판에 패키징한 쪽은 이제 DDR 제품들이고 네, AI 들어가는 거는 이제 GPU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 필요하다 보니까 이 D램을 층층이 올려서 이 대역폭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이제 네, GPU 특히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제품에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좀 주목을 좀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GPU 옆에 엔비디아에 맞는 GPU 옆에 이렇게 HBM이나 D램 쪽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발이 되어주는 역할이죠. 일도 해주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강력한 프로세서에 또 강력한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TSMC가 뭐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는 아니다고 했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점유율 올라가면서 TSMC는 이제 좀 점유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만드는 이제 비메모리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이탁 생산하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5나노, 7나노 그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게 AI하고 이제 자율주행 쪽.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쪽으로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10월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수혜도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면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테슬라, 삼성전기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 쪽 부분들 대규모 수주 받았고 또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수주를 받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만들어죠. 이 파운드리 쪽이죠. 결국은 AI 쪽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이렇게 확전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산되면서 관련해서 결국은 이 모든 걸 해주는 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좀 하나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딱 두 가지가 나눠 있죠.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이 부분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이 파운드리 공장 삼성이 이제 23조를 들여서 이쪽에 텍사스 쪽에다가 테일러 공장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 이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주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운드리 시장이 비메모리 시장 연결되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우리가 애플도 그렇고요. 다 AP라는 이제 두뇌 역할하는 제품들은 다 이탁 생산을 맡깁니다. 예전에는 인텔 제품을 썼는데요. 자체 내 맞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이 비메모리 시트 반도체를 만들어 씁니다. 만들어 쓰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시장에 관련해서 공급을 어떻게 보면 요청하고요. 이탁하죠. 예전에 삼성은 애플 거를 맡았었죠. 근데 TSMC가 이제 후공정 기술을 선진화된 아주 선진화되면 성능이 더 업사이드는 30번 정도 높아지는
새로운 후공정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뺏겼죠. 예, 뺏겼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뭐 좋은 종목들 또 기업들 흐름들 이제 다시 재차지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서 삼성이 이 메모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시장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시장이 1,550억 불이라 그러면 1년에 비메모리는 지금 더 이제 성장해 나겠죠. 양쪽에 3,720억 불 정도.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후공정 장비 쪽 연결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1,030억 불 정도가 1년에 좀 형성돼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계속 한다면 상당히 실적이 좀 나중에 개선되고 성장성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걸 보자는 거죠. 파운드리 이게 GPU 결국은 여기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연결해서 직접 생산 못하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 AMD,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요. NCP라든지 이런 인피니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거쳐가 될 부분은 이 세 회사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텔은 자기네 거 만들기로 바쁜 것 같고요. TSMC가 그래서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전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쭉 해서 공부하시고 보신다면 좋겠다는 점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핵심적인 종목들도 많이 봐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가 메타모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핵심적으로요. 결국 이제 돈 버는 기계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큰 산업의 혁명이 바뀌었잖아요. 애플 같은 기업, 아마존, 거기다가 뭐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겼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모빌리티, 돈 버는 기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투자 로드맵을 여러분께 짜가지고 보여드리는데, 핸드폰이 스마트폰 생기면서 큰 변화를 줬던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싸죠. 우리 가족들, 그 집을 제하고는 자동차가 가장 비싼, 대부분 이제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확대되면서 그 부분에 내가 이렇게 메타모빌리티를 설정해서 2차 이제 소부장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전기차가 확대되니까 이제 전장에 대한, 부품주들, 관련해서, 서현유와 성우 하이텍 그런 기업도 있죠. SL, 또 특히 소프트웨어 연결되면서 현대 오토에버,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자율주행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탑재되면서 서비스가 이제 더 발전이 되겠죠. 메타버스도 또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모두 메타모빌리티. 그 모든 것을 또 구현해 주는 게 이제 IT 쪽이죠. IT 부품 기판들, 그리고 반도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이렇게, 제 최근에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이제 올해 순서대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는 간단히 체크해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지만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모빌리티 쪽에 침투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율주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빠른 판단으로 가야 되는데 센서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데이터를 AI가 판단해서 자율주행으로 좀 연결돼야 되지 안전하고 정확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쭉 연결돼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130분 정도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한 부분이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이 최대 주주로 있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그 반도체에서 소스가 될 수 있는 전공정하고 이제 연결해서 한번 쭉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AI 반도체 국내 메모리 물량들이 증가하면서 후공정, 한미 반도체부터 뭐 관련 하나 마이크론, 좀 핫하게 알려드렸던 STI 관련해서 이오텍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전공정이 좀 이제 후공정에서 받아서 이제 전공정이 이제 또 주목받을 타이밍이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미리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사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그 8번째 8대 공정에서 패키징 후공정이 이제 올해 반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시가공정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러 패턴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이제 포토 공정이고, 포토 공정에서 헤러 패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가 공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같이. 근데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때 한번 알려드리고 해서 올라왔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알려드렸는데,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약간 강하게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좀 눌림목권 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그 조정이 나온다면, 시가공정 부품 쪽으로 해서 눈여겨서 보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LDX하고 이제 비슷하게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LDX도 마찬가지고요. 네, LDX. 이 기업은 대표 시각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세메스, 한국 기업, 그리고 네임 리서치 같은 회사들하고 이제 또 거래하고 있죠. 특히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시각 공정에서 많이 두각을 보이고 있어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이제 고객사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시각 공정은 이제 D램, 낸드 이렇게 시스템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하고 하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같은 회사에 이렇게 쭉 해서 연결해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또 소개해드렸는데 가격이 또 올라온 모습이었었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 중에 하나 보면 이제 사이맥스가 이런 기업이 있고요. 사이맥스 같은 기업. 한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계속, 3,000원, 4,000원 이하에서 지금 단기적 올라오면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 딱 이제 확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또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도체 로봇 쪽이었죠. 로봇 관련해서 또 연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서 하나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입니다. 사이맥스는 이제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 쪽이라서 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특히 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해서 거의 뭐 얼굴 있고 손발 이렇게 다 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 기능을 하는 이제 가정에서 로봇처럼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이퍼를 이송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사이맥스고 이게 로봇 기술에 들어가는데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수입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산에 성공하면서 증설까지 했죠. 그래서 고객사가 이제 아까 보시면은 이제 삼성 연결된 게 이제 세메스라는 기업인데 세메스에 또 공급하고 있고요. 원익 IPS 쪽으로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맥스가 또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이면서 이제 반도체 쪽 흐름에 연결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이제 OLED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지금 저번에도 이제 아비코 전자 있잖아요. 아비코 전자는 이제 DDR5 쪽으로 수동 부품을 한번 알려드렸었죠.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수렴하고 있을 때 한번 알려드리고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거의 약또 한 60%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고 이제 DDR5 쪽으로 이제 수동 부품들 또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이 추세를 하면 또 한번 유심히 또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DR5 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동 부품에 대한 감질도가 높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이제 이 수동 부품이죠. 근데 여기 DDR4는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데 DDR5는 전력 소모량이 이제 기존 제품보다 30% 정도 월등하기 때문에 전력 관리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들어가는 거고요. 다양한 온도 센서라든 온소를 체크하는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수동 부품이 들어갑니다. 인덕터 같은 경우는 연결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사가 이제 그 아비코 전자 같은 회사가 좀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판 쪽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중소형주 안에는 TLB가 좀 있고요. TLB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TLB가 한번 정도 이제 한번 급등 나왔었죠. 한번 이때 한번 수렴하고 있을 때 알려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와서 이렇게 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추세는 아직 강하게 올라갈 상황이 아니지만,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간 또 모멘텀 나면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판적으로는 이제 DDR5 관련해서 매출 비중에서 이제 그래도 큰 편에 있는 TLB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예, 일단 지금 오늘 시장들이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 보면 P&H 테크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 나포가대, LG 디스플레이 쪽이 네, 이번에 아이폰에 이제 올리드에 공급하게 됐죠. 중국 기업은 기술 때문에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네,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뭐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요. 또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가 이 OLED 전장 쪽 네, 수주를 받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하나 이제 기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동차 쪽에 앞으로 이제 OLED 쪽이 이제 계속 침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IT 뭐 핸드폰 그런 쪽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전장에 들어가는 이제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OLED는 LCD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딱 각진 모양만밖에 못 만드는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OLED 산업이 좀 더 성장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네, 이 관련된 기업이 또 P&H 테크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우려감 때문에 LG LG 에너지 솔루션이 탈락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왔는데 최근에 또 네, 포함이 되면서 아이폰에 이제 디스플레이 OLED를 공급하게 되었죠. 네, 삼성 쪽에 이제 그 OLED 소재하고 연결된 기업을 보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하고 연결돼 있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이던 P&H 테크는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삼성 네, 디스플레이하고 연결해서 이제 애플 아이폰 쪽에다 공급하게 됐죠. 네, 그런 이제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OLED 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덕산 네오룩스는 네, 네, 관련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네, 대우주고 하반기 이제 성수기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IT OLED 이제 아이패드 쪽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아이패드에 OLED가 침투하게 되면 이제 관련 소재 기업들이 또 수혜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또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그 삼성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중국도 이제 큰 이벤트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국에 못 나갔는데 이번에 풀어주면서 그래도 이제 중국발 그 관련해서 단체 관광객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공 증편한다 그런 소식도 들리다 보니까 뭐 강한 급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상승하고 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간에 또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로서는 한번 호텔 신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요. 이렇게 유심히 이제 모멘텀이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관련해서는 좀 관련해서 내용들 쭉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흐름들 아마 이제 주가는 이런 흐름을 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저점과 정배열되어 있는지 흐름을 항상 좀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상승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이런 식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등주 따라하지 않더라도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그 중요한 이제 시장과 여기 연결돼서 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이었다면 네. 그 앞으로 전공정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걸 보고 있어서 눈여겨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DDR 제품들 또 반영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 AI 쪽하고 전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최근에 그래도 이제 시트 봐도 저희 삼성전자가 점유율 올라가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또 꾸준하게 또 뭐 시장은 또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카메라 이미지 센스 반도체 두산 테스나하고 연결점이 강합니다.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점이 강하겠죠. 네, 하여튼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반도체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일단 대박 부자 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결과들 제가 또 와서 또 이렇게 소개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